지금은 여당이지만 그때 당시 야당으로서 정말 대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어떤 이 보수 정당의 그 패배랄까 이런 좌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좀 조언해 주실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장 나오는 얘기가 합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른미래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합당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아예 당을 다 해체하고 제3세력을 불러들여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세대 교체를 싹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요. 2006년부터 소위 이제 민주당 쪽이 헤맬 때 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렇죠. 다 해봤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과거에 다 해봤죠. 다 해봤고 다 실패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모여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헤어졌다니까 합쳐보자. 이런 합쳐서 일단 크기를 늘려보자 이런 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네.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의석수를 합쳐서 뭐 자유한국당이 113석, 네. 뭐 바른미래당하고 뭐 다른 당이 합쳐서 몇 석, 그래서 130석이 되더라도 그렇죠. 합친다고 그런 효과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외부에서 좀 수혈을 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그 제야단체들하고 연합도 하고 뭐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적도 있긴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DJ가 현실 정치에서 힘을 발휘할 때는 그나마 민주화 아젠다가 살아있을 때고요. 2006년 이후에는 민주화 아젠다는 사실상 끝났는데 계속해서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민주화 아젠다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3지대 수혈론이 나왔는데 2008년에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을 만들면서 시민단체 전체가 아니라 시민세력 일부하고 통합을 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 총선에서 80몇 석으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 그러면 세대 교체는? 그러니까 그 세대 교체도 인위적 세대 교체를 내건다고 되는 없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개혁적 중도 보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뭐 외부에서 수혈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혁적 중도 보수가 뭐냐예요. 예, 그 노 교수님 말하고 비슷하네요. 네, 유승민 대표도 원인이 뭔지. 얘기를 했거든요.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이번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보수가 가지고 있는 색깔론에 기댄 이념적 지향. 이미 국민들은 그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아는데 보수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게 홍준표 대표로 하여금 막말로 표현된 것. 예. 예, 그게 상황을 또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여름이 됐는데 무슨 여전히 겨울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엔 저게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데요. 지금 우리 자, 최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그 민주당의 그 오랜 경험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무슨 당이 통합을 한다든지 합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별로 안 된다? 기존의 문법이나 해법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없고 특히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 같고 노선이나 가치나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충분히 겪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시계 제로인 상태에서 버티는 굉장히 혼돈의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네. 거다. 알겠습니다. 예.